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의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사드 배치 시점을 앞당기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시행해야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과 바워그룹 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는 1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던 바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다시 포함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북한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테리 이사는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을 북한이 지원한 것을 비롯해 북한 정권이 테러 집단을 지원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서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2014년 말 북한이 미국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례를 지적하며 유형 자산의 파괴가 발생했고 정보의 탈취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도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반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충분히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테러 행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고, 테리 이사는 상징적 조치지만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이 테러 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잘못된 사례로 한결같이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사드의 연내 한국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테리 이사는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진전시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 한국 석자와 클링너 연구원은 나아가 한국이 해상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도록 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SM-3 또는 SM-6 미사일을 한국 군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차 석전은 북한의 위협을 막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우려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 미사일 방어나 SM-3 미사일 등은 한반도의 방어력을 높일 뿐 아니라 중국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생필품 수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현행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들을 없애야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거나 북한 금융기관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제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만든 사격용 관역을 공개하면서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나섰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나 할성 싶은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 정권의 천박하고 한심한 수준이야 원래부터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참 해도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TV는 14일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박근혜 역적패당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3분 분량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북한의 민간 군사 조직인 노동적의군 대원이라는 김영일은 영상에 군복 차림에 소총을 메고 등장해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배경으로 이 목표판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소개한 그림
주민 관역에는 수십 곳에 작은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의 원수로 전락한 마녀 우리의 태양에 감히 삿대질을 해대는 그의 머리에 오늘 명중탄을 퍼부었다면서 명줄을 단숨에 끊어놓아야 한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 비난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모원 리철성은 동영상의 다른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때문에 민족의 통일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조선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는 완전히 험악해졌다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우리의 핵 보유고를 걸고 들며 악담질을 해댄다니 어찌 그냥 놔둘 수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일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김정은 정권 비판을 구실로 북한 주민들의 대남 대미 적개심을 부추겨 제재로 인한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의 사진을 관역으로 만들어 북한군이 실탄 사격하는 모습을 내보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전경을 담은 사진을 하얀색 십자 모양의 조준경 안에 넣은 뒤 폭파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B-1B 초음속 폭격기가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1B 2대가 한 차례 출격하면 평양의 김정은 은신처들을 대부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따른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동쪽 상공 거대한 폭격기 2대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약 1.5km 간격으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이날 새벽 괌 앤더슨 기지를 이룩한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무력 시위를 위해 한국으로 출격한 건데요. 지난달 초 미 본토에서 괌 기지로 10년 만에 전진 배치된 B-1B 폭격기가 한국에 출격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B-1B 폭격기는 약 300m 고도까지 내려와 기지 상공을 가로지른 뒤 수십 초 만에 서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적진을 향해 날아갈 듯한 날렵한 모양의 기체는 랜서라는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이날 B-1B 폭격기의 좌우에선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 미 7공군 소속 F-16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2배인 B-1B 폭격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인데요. 즉 한반도 유사시 괌에서 출격해 2시간 안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1B는 폭탄 적재량도 B-52와 B-2 폭격기 등 다른 기종들을 압도합니다. 기체 안팎에 최대 60톤이 넘는 재래식 정밀 유도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B-1B 2대가 한 차례 출격하면 평양의 김정은 은신처 대부분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최단 시간 내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소탄 작전에서 B-1B 6대가 투하한 폭탄과 미사일이 연합군 전체 폭격량의 40%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완성 단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미군 전략무기의 일시적 전개가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오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맞서 단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략무기들도 한반도에 투입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략무기를 총동원해 괴멸시킨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다음 달 서해와 제주 남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해상훈련에 핵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가할 예정이고 또 전략 핵잠수함이나 오키나와 기지의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괌 기지의 B-2, B-52 폭격기도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실은 두 폭격기는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보복 응징한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즉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심리적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와 배치 방안을 미군 당국과 깊이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비원비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대북 억제 능력을 확실하게 과시하고 있다면 외교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한 우방국 간의 공조 방안이 논의돼야겠죠.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그러한 논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18일 회담을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우미오 일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기자들에게 전례 없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우방국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번 유엔 총회를 비롯한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을 끌어낼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안보리가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만든 제재안을 미국 측에 보내 논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제재 요소를 담은 결의 초안을 만들어 미국이 중국에 제시하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입니다. 한미일은 새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할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한중, 한러 외교장관의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안보리 제재를 보완할 3국 공통 및 한미일 각각의 독자 제재,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낼 대북 압박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견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육자회담 수석대표, 외교장관, 정상 등 각급에서의 통화를 통해 공조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윤 장관과 캐리 장관은 한미일 회담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달 17일에서 22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 장관은 이외에도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 등과 만나 강력한 대북 제재 도출을 위한 정치 작업을 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지역별 거점으로 여기는 국가들과 양자 회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유엔 총회 무대에서 제재 추진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 형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일 것입니다. 그간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싸고 돌 명분도 논리도 사라지게 됐으니까 말이죠. 이번 달 초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G2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행사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 모든 성과를 사라지게 했고 중국은 또다시 북한 정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G20 행사 준비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던 시진핑 주석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원유 지원을 지속하는 등 대북 압박을 자제해왔는데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무시함으로써 시진핑 주석 개인은 물론 중국의 체면이 말도 안 되게 손상된 것이죠.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관련 중국 책임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사회 안정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중국 국경 지역인 지린성 지역에서까지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핵실험으로 인해 대기로 유출된 방사능 유해 물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의 수질, 대기 오염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게 되면 중국 국경 지역에 핵물질이 유출되어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각국 지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인근 지역 지층 내부에 영향을 미쳐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지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넘어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정상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지난 15일 대북 전단 15만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탈북자 단체는 같은 양의 전단을 한 번 더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 20여 명은 지난 15일 정오 파주시 탄현면 나카리에서 대북전단 15만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대형 풍선에 묶인 전단 꾸러미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책자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1000장도 함께 실렸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 북한 지역의 큰 홍수 피해로 주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김정은은 주민들을 챙기기는커녕 핵실험만 강행하고 있다면서 추석을 맞아 이를 규탄하고자 전단 날리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큰 홍수 피해로 주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도 김정은은 핵실험만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을 보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같은 내용의 대북전단 15만 장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자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보수 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전단 살포를 강행해 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이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겪고 있지만 5차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의 구호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불어닥친 10호 태풍 라이언록과 잇따른 홍수로 함경북도 회령시 등 북한 북부 두만강 주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WP는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한 구호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상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북한에서 133명이 사망하고 395명이 실종됐으며 두만강 범람으로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조정국은 주민 14만 명이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등 구호단체들은 두만강 인근 무산군과 연사군의 경우 완전히 고립돼 구조대가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수해 지역 주민 60여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건물 3만 5,500채가 파손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농경지 16,000헥타르가 물에 잠겨 수해에 따른 피해는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WP는 북한이 구호단체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큰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되레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그간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유례없는 초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핵실험을 강행했으니 아무런 제재와 압박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또 최근 태영호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엘리트 계층의 사기와 충성심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죽으림을 다해 핵무기 개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가는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속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무한정 더 빨리 달려갈 수는 없을 것이며 또 머지않아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경제난, 그리고 외교적 고립밖에는 없을 테니까요. 이번 5차 핵실험은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